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커스에서 기계를 강의하고 있는 이재용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 후기 및 총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시험을 보러 제가 필기 총평도 뭐 종종 하고 있죠. 필기 총평도 하고 이제 필기도 보러 가서 이제 시험의 경향이 요즘에 어떤지 좀 확인 좀 하고 그 다음에 실기도 또 이렇게 보러 갔다 왔습니다. 저는 이제 한 회차밖에 못 보기 때문에 다른 이제 조수들을 통해서 또 시험을 보고 온 사람들의 이제 조수를 통해 가지고 어떤 시험이 나왔는지 거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대표적인 거 두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이제 뭐 시험 끝난 다음에 뭐 시험지를 갖고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 갖고 이건 뭐 시험지가 아니고 제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써져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증감속 장치가 나왔습니다. 증감속 장치. 이렇게 생긴 게 나왔고요. 이제 요거를 갖다가 이게 어떤 시험인지 알아보고 싶으셔 가지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게 뭔가 이제 그러실 거고요. 공부 중이셨던 분들은 '야 이런 게 나온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게 실제 제가 강의 중에 한 건 아니고 제 강의에는 실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를 이제 강의를 좀 해 놨고, 도면을 갖다가 뭐 이제 몇십 개를 다 강의할 수는 없어서 그런 것만 해 놨고요. 요거는 이제 도면 집에 보면은 들어가 있는 문제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실제 시험을 보러 갔을 때 여기 이거랑 이제 거의 흡사하게 나왔고요. 똑같이 나올 수는 없어요. 길이가 좀 다르든지 아니면은 뭐 하여간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 책에 증감속 장치 뭐 32번 도면에 이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거를 그려보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뭐 제 강의를 듣든 안 듣든 상관이 없어요. 이제 그려보지 않더라도 한 번이라도 뭐 눈팅이라도 좀 하고 갔으면은 이걸 본 다음에 '아 눈팅이라도 했길 다행이다.' 이러신 분들이 계셨을 것이고, 공부를 좀 어정쩡하게 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어려워 가지고 못 그리고 나가셨던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게 어떻게 생긴 거냐면 느낌이 잘 안 오죠. 이게 조립해 놓은 건데요. 이제 원래 이게 지금 조립돼 있는 상태죠. 조립돼 있는 상태를 이렇게 반으로 단면을 친 걸 보여주는 건데, 조립되면은 이제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 이쪽에서 바라보는 거 요거죠. 이쪽이 이제 요쪽에서 바라보는 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죠. 요렇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반대쪽이죠, 여긴. 요 반대쪽은 이제 이거죠, 요거. 이렇게 본다고 할 수가 있죠. 이쪽은 실제 이렇게 날아간 게 아니고 날아간 채로 내부를 좀 보여주려고 제가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야 이제 안쪽이 이게 요쪽에 생긴 거를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이게 별게 없어요. 그냥 이제 본체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실제 여러분이 시험 볼 때 이게 조립해서 내는 게 아닙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하나하나의 부품을 그려 갖고 내는 거예요. 그 실제 시험에서 낼 때는 이제 요렇게 내게 되죠. 그리고 다 그리는 것도 아닙니다. 부품이 보면 여러 개가 있어요. 실제 도면에 보시면. 이건 지금 이제 1, 2, 3, 5번 이렇게 나왔는데 번호가 이렇게 있어요. 1, 2, 3, 4, 5, 6, 7 이렇게 있습니다. 뭐 이제 더 나왔을 수도 8개가 있을 수도 있고 10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시간 내에 우린 5시간 안에 그려야 되기 때문에 한 적으면은 좀 복잡한 거 3개, 아니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한 4개, 쉬운 거 한 5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시험을 보시기에는 우리가 그려서 내야 되는 거는 이제 요거고 그다음 이제 2D 그리는 거, 이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게 되겠죠. 어쨌건 이제 형상이 요렇게 생긴 것이다. 요렇게 생긴 것이고 요쪽 면과 이제 뭐 요쪽 면 이렇게 색깔로 제가 구분을 해 놓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런 걸 증감속 장치라고 하고요. 이제 말 그대로 증감속 장치. 이게 이제 감속한다 그러면 속도를 낮추는 거잖아요. 이제 브레이크 하듯이. 근데 뭐 브레이크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뭐 간단히 원리를 설명드리면, 실은 원리를 몰라도 그리는데 문제는 없어요. 이제 알면 좀 이해가 좀 편하긴 하죠. 여기 보면 이 이게 기어입니다. 기어가 이렇게 있는데,
기어가 이렇게 맞물리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쪽에 보게 되면은 이쪽은 이제 그 V벨트가 이렇게 껴져 있죠. 저쪽은 뭐가 껴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뭐가 껴지는 게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 기어를 통해 이제 한쪽이 속도를 좀 낮춰주게 되면 다른 쪽에 전달되는 속도가 늦춰지겠죠. 이게 동력이라는 게 양쪽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한쪽이 힘이 이렇게 가해지 이제 힘이 전달을 주게 되면 이쪽에서 전달된 힘이 타고 들어가서 나갈 수도 있고 뭐 반대일 수도 있고요. 근데 한쪽에서 속도를 줄여주게 되면은 다른 쪽도 속도가 줄어들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증속, 감속 이런 걸 할 수 있는 장치를 증감속 장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게 됐고요. 요걸 갖다가 이제 얘기하자면은 요렇게 단면을 치는 것이죠. 요렇게 반이죠. 반을 딱 자르는 거죠. 반을 딱 자르고 나면은 이제 요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게 반을 자른 모양인데 여기가 이제 이건 반이 안 잘라져 있죠. 이건 뭐 아실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여기 아니죠. 이거죠, 요거. 요 축이랑 요 축이 두 개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 뭐 힘이 전달이 될 수도 있고 이쪽에서 전달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갖다 연결해주는 게 축이 연결이 돼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축은 단면을 치면 안 되죠. 필기 이제 공부할 때 항상 나오는 건데 필기에서 길이 방향으로 단면 치지 않는다. 거기에 나오는 대표적인 내용이 이제 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길이 방향이라는 게 이제 이런 거죠. 뭐 얘기 나온 김에 잠깐 말씀드리면 요게 길이잖아요. 요렇게 자르는 겁니다. 요렇게. 길이 방향으로 자른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반으로 자르게 되면은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이제 그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잘랐을 때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이게 보게 되면 되게 복잡하게 자른 건 아닙니다. 어떤 거 같은 경우에는 뭐 자르는 게 뭐 이렇게 계단식으로 자르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막 반을 자른 게 아니라 뭐 이런 데를 자르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복잡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는 얘기하자면 투상은 좀 어렵지 않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자르는 걸 좀 복잡하게 만드는 거죠. 이건 이제 그러진 않았다고 보시면 되겠고 공부를 조금만 해보신 분들은 익숙한 것들이 좀 보이니까 축도 보이고 이쪽에 이제 V벨트 풀리도 보이고 그리고 스퍼 기어도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건 좀 어색할 수 있어요. 이쪽에 보면은 다시 보게 되면 이쪽에 스퍼 기어가 두 개가 체결되는 걸 이렇게 수문선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스퍼 기어가 커다란 스퍼 기어, 요게 커다란 스퍼 기어가 이렇게 한 개가 있고 좀 작은 스퍼 기어가 한 개가 있고 두 개가 이렇게 맞물리는 형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요거를 할 때 아셔야 되는 거는 기어가 두 개가 맞물릴 때는 두 개가 모듈이 무조건 같다. 이렇게 아셔야죠. 모듈 1번과 모듈 2번이 무조건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기어 1번, 기어 2번이 같아야 된다.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보게 되면 또 이제 이렇죠. 이쪽에 5번 스퍼기어, 4번 스퍼기어가 모듈이 이렇게 같죠. 이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수는 뭐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잘 보시게 되면은 각 부품을 좀 떼놓고 보면 그렇게 복잡할 게 별로 없어요. V벨트도 이렇게 크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죠. 동력 전달 장치 한 번이라도 그려보셨으면은 스퍼기어랑 V벨트는 보셨을 것이고 축도 보셨겠죠. 축도 보셨을 것이고 그 외에 이제 요 본체랑 이 커버 이 두 개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 실기 공부할 땐 실은 그게 중요합니다. 강의 열심히 듣고 강의에 나온 거 공부를 하시든지 혹은 뭐 제 강의를 안 들으시더라도 뭐 책만 갖고 공부를 하시더라도 얕게라도 전반적인 내용을 꼭 보시는 게 좋아요. 뭐 다른 교재도 뭐 상관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그러니까 이걸 한 번이라도 보고 간 사람이랑 안 보고 간 사람이랑 천지 차이가 나거든요. 되게 당황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안타깝게 떨어지신 분들은 보시게 되면 시험 보다가 나가신 분들 봤을 거예요. 너무 겁을 먹어서 그러거든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다양한 도면, 어떤 책을 샀든지 간에 뭐 이 책을 샀다 그러면 이 책에 있는 거를 확실히 그려볼 수 있는 거. 제가 강의를 했던 그 몇 개의 도면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그려볼 시간이 없다 그러면 눈으로라도 공부를 해야 돼요. 눈으로라도.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거죠. 생각보다 이 실기 공부라고 하는 게 무조건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눈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눈으로 이제 뭐 모델링까지 완벽하게 못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거 정도는 할 수가 있는 거죠. 한 번이라도 뭐 길게도 아닙니다. 길게도 아니고 그냥 이게 뭘까? 이걸 좀 봤어요. 이게 이렇게 생겼구나. 그리고 각 부품은 뭐 이렇게 생겼구나. 이 정도면 되거든요. 그렇다 그래갖고 이렇게 무슨 뭐 제가 넘기듯이 이렇게 뭐 10초, 15초 보면 좀 그렇고, 왜냐면 2D도 우리가 그려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요거를 보고서는 눈으로 좀 공부를 하는 거죠. 1시간 정도는 공부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컴퓨터가 없어도 되기 때문에 얘기하자면은 뭐 태블릿 PC 같은 걸로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죠. 사진 찍은 다음에 이게 이렇게 생겼구나 정도 알고 가면은 그려보면 더 좋지만 시간이 없거나 그럴 경우에 얘는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유형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일종의 동력 전달 장치랑 비슷한 거라고 볼 수 있어도 우리가 아는 동력 전달 장치랑은 좀 많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라도 좀 공부를 많이 해보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요게 이제 도면이 부족하다 싶으면 또 다른 거 구매해서 또 해보셔도 되겠죠. 자, 또 이 도면에서 몇 가지만 또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요쪽 요런 내용 있죠. 2번 제거 후 투상. 2번, 그러니까 얘기하자면은 이제 이쪽을 바라보는 걸 갖다 이쪽에서 이제 보여주는 것인데, 보시게 되면은 2번이 커버란 말이에요. 커버가 있는 채로 보게 되면은 이 내부를 볼 수가 없죠. 보시게 되면은 커버잖아요, 이게. 얘를 갖다가 없애고 바라보는 모양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커버죠. 커버 얇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 바라본다 그러면 내부가 안 보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수문선으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쪽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 커버가 빠진 채로 요거가 빠진 채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실은 전체적인 이제 뭐 또 이제 이러신 분들이 계세요. 여기는 도대체 목깎이 이런 거 몇으로 해야 되냐 하는데 적당하게 하면 됩니다. 적당하게. 도면이랑 최대한 비슷하게 하면 돼요. 뭐 정해지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다. 웬만하면은 요거를 맞추게 되면 대략 뭐 알 수 있을 거예요. 최대한 여기다 필렛을 주는 걸 맞춰서 비슷하게 하시면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또 요런 게 이제 좀 복잡하죠. 요런 게. 여기가 요거죠. 요거. 제가 시험 볼 때 가져가야 될 도구 중에 하나가 뭐 당연히 자는 가져가셔야 되겠죠. 자는 이제 뭐 15cm 자가 있겠고요. 20cm, 15에서 20cm 정도 되는 자를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실은 집에 이제 자 이런 거 있을 거예요. 30cm 자. 30mm 자 아닙니다. 우리가 미리를 단위로 쓰긴 하지만 이게 센치로 300mm 자 이렇게 표현 안 하잖아요. 30cm 자 가져가면은 이제 요거를 여기에서 여기 거리가 15cm가 넘을 거예요. 여기에서 요런 데를 갖다가 자로 재는 건데 이게 15cm가 넘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15cm 자로는 작은 것들을 갖다 측정을 할 때 사용을 하고 30cm 자가 있으면 이런 걸 갖다가 대기가 편해요. 물론 A4 거기 뭐 시험 볼 때 주기 때문에 그걸로 해도 되는데 불편하잖아요. 시험 보고 있는 종이를 갖다가 꺼내가지고 또 뭐 이렇게 재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15cm 자, 30cm 자 이렇게 두 개를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샤프도 가져가시고, 실은 이게 뭐 중요한 요소는 아닌데 알아서 다들 가져가시긴 하는데, 샤프 가져가시고 펜 가져가시고, 펜도 이제 색깔로 있으면 이제 구분하기 편할, 이제 중요한 것들은 이제 색을 넣어가지고 좀 하면 좋겠죠. 그래서 평행으로 그런 거 맞춰가면서 오른쪽과 왼쪽을 비교해가면서 그려보실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은 눈으로 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자가 좀, 그러니까 자가 있으면 또 되죠. 자갔다가 좀 하시면 되겠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여기 뭐 오일실이라든가 무슨 뭐 칼라라든가, 근데 뭐 칼라 그리란 내용은 없으니까 뭐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반달키 이런 거 있죠. 반달키가 이렇게 있고, 이수 잘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또 이런 이제 구멍 개수 있으니까 이거 맞춰갖고 이거 잘 그리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러신 분 안 계시겠지만, 요거를 그릴 정도면 그런 실수 안 하시겠지만, 혹시나 이제 이런 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보시게 되면은 우리는 나사를 그리는 게 아니잖아요. 나사에 구멍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려야 될 거는 진짜 요 위에 여기가 똑같은 건데, 우리가 그려야 될 거는 나사 깊이가 여기까지인 거죠. 나사의 깊이가 여기까지인 겁니다. 여기 앞쪽까지. 이거는 나사예요. 얘는 나사입니다. 그러니까 볼트가 껴져 있는 거죠. 그걸 뺀 상태로 구멍을 그려야, 뭐 이제 기본적인 건데 혹시나 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커버랑 본체는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시험 볼 때 여러분이 너무 겁먹으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이 실기 시험은 완벽주의자들은 좀 하기가 힘들어요. 완벽주의를 가지고 하시면 안 됩니다. 대충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얼추 전반적인 게 얼추 그렸다 싶으면 합격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이제 이게 뭐 누가 잘못 들으게 되면은, 그럼 대충 공부하면 되겠네 싶은데, 그거는 이제 자기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전반적으로 얼추 맞게 그리는 걸 해놓고 수정을 하는 식으로 가셔야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시험에 나왔다는 걸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는 거에 대해서 무슨 뭐 요령 같은 건 없어요.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뭐 동력 전달 장치 나오고, 그다음에 뭐 드릴 지그, 그리고 뭐 클램프, 바이스. 동력 전달 장치는 범위가 되게 크죠. 이것도 일종의 동력 전달 장치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딱히 강의하진 않았는데, 이런 게 또 나온 걸 보니까 혹여나 2회차 실기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꼭 혹시 이걸 이제 공부를 하고 계신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내가 꼭 해야 될 것을 정해서 시간을 일단 재보세요. 시험까지 얼마나 남았는지를 보셔가지고 내가 이거는 꼭 그려야 되겠다. 그거 이제 그리시고, 그 다음에 남는 시간 동안에는 눈으로 내가 이거가 나오게 되면은 얼추 그릴 수 있게 정도로는 머릿속으로 좀 훈련을 해놔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항상 나옵니다. 이런 것들도. 뻔한 것들은 뭐 제가 딱히 언급을 안 하려고요. 자, 이제 보시게 되면 이게 2D입니다. 2D에 대한 내용은 이제 길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또 하기 시작하면 이제 끝없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 도면에는 1번, 2번, 3번, 5번이 들어가 있고요. 이제 요거죠, 요거. 1번, 2번, 3번, 5번. 축도 이제 하나만 그리게 되어 있고, 스퍼기 하나 그리고, 커버랑 본체. 커버랑 본체가 이제 핵심 사안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리시다 보면은, 이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런 부분이 약간 이렇게 테이퍼진 겁니다. 테이퍼드 진이라고 있죠. 이렇게 좀 좁아지는 거. 그 테이퍼를 도대체 얼마나 정확히 해야 되냐. 요런 거 중요하지가 않아요.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테이퍼만 주면은 다 맞습니다. 그런 작은 거에 너무 연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뭐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숲을 보고 나무를 보라 그러잖아요. 이제 무슨 뭐 시야를 좀 크게 가진 다음에 디테일한 걸 보라 그런 내용인데 그렇게 공부를 하시고 그렇게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또 시간이 쫓기지 않고 할 수가 있어요. 2D 그릴 때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여기도 보게 되면은 이제 공부를 좀 해보신 분들이라면은 어떤 게 들어가야 되는지 이제 얼추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2D 그릴 때는 제 강의에서도 얘기 많이 하죠. KS 규격집에 나온 게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KS 규격집에서 언급된 치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냥 내가 자로재서 그린 치수가 있죠. 이제 그 다음에 뭐 기타 뭐 여기 기하공차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끼워 맞춤이 있죠. 주서 이런 게 있겠죠 이제. 또 이제 요목표 저기 표제란 요목표 또 요목표도 이제 KS 규격집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거칠기. 하지만 거칠기도 내가 이게 두 가지가 있죠. 이것도 KS 규격집에 있는 게 있고 내가 직접 넣는 게 있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규격집에 나와 있는 거를 먼저 따라서 다 넣으시고 규격집에 있는 것도 빼먹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무조건 떨어지진 않아요. 하지만 규격집에 있는 건 최대한 안 빼먹으려고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것들을 넣어야 되겠죠. 그리고 꼭 하셔야 될 거는 예를 들자면 기하공차를 아예 안 넣으면 빵점입니다. 그냥 실격이에요. 근데 다 틀리게 넣었으면 감점만 당해요. 그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틀리더라도 일단 넣어야 돼요. 끼워 맞춤도 넣어야 됩니다. 틀리더라도. 주소도 틀리더라도 넣어야 돼요. 거칠기도 틀리더라도 넣어야 됩니다. 근데 이걸 다 틀렸다. 근데 그건 공부를 너무 안 한 거니까 실은 합격을 별로 기대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근데 이런 것들을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최소한 한 개라도 무조건 넣어주고 그 다음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숲을 그리라는 게 그런 겁니다. 전반적으로 떨어지지 않을 울타리를 만든 다음에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끝나기까지 계속 넣다가 이제 시험 끝나기 한 뭐 5분 전 그쯤 돼가지고 이제 더 이상 못 넣겠다. 그리고 제출하면은 얼추 그 정도 되면 다 합격합니다. 저희가 그런 경우를 한두 번을 본 게 아니에요. 애매한 점수가 또 나오게 되면은 논란이 되니까 또 이제 좀 이렇게 낮은 점수로 합격점을 또 주시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보러 갔을 때 미리 막 내가 떨어질까봐 이제 불안해가지고 나가실 필요가 없어요. 게다가 우리가 돈 내갖고 시험 보는 거잖아요. 경험 삼아가지고 떨어지더라도 다음에 또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5시간 동안에 최대한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투상 연습을 하시고 투상을 해가지고 이제 그 모델링을 하시고 2D 그리시고 의외로 합격하는 경우 꽤 많으니까 멘탈 흔들리지 마시고 제가 현장 강의할 때는 꼭 얘기를 합니다. 이게 멘탈 싸움이기 때문에 딴 사람 나간다 그래가지고 나가지 말라고. 그리다 보면 합격하는 경우가 있다. 포기하지 말고 꼭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유형의 문제가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3D 만들고 2D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종이로 이제 A3로 인쇄해가지고 내면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첫 번째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얘인데요. 이거는 솔직히 말해 공부를 좀 해보신 분들은 떨어지기가 좀 쉽지 않은 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시험 보고 더 떨어지신 분들이 좀 기분이 그럴 수도 있는데 아마 뭔가 특별하게 문제가 있어서 아마 실수로 실격을 했거나 그랬을 것 같고요. 이거는 가장 기초적인 동력 전달 장치 도면이잖아요. 이게 제 교재의 동력 전달 장치 2번에 나오는 교재인데
동력 전달 장치가 나온다 그러면 거의 높은 확률로 이제 이런 식이 아니라 얘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걸 시험 보신 분들은 웬만하면 다 붙습니다. 왜냐면 이게 제가 강의할 때도 요거를 하는데 굉장히 쉽거든요. 쉽다 그래가지고 대충 공부하면 된다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게 뻔하거든요. 나오더라도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고, 흔히 말하는 동력 전달 장치라고 하는 도면이 여러 개가 있으면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뭐 차이가 있다 그러면 이 리브가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든지, 요 리브가 이 중간이 아니라 뭐 이쪽으로 치우쳐 있다든지, 뭐 그 정도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거 말고는 크게 차이가 없이 이렇게 웬만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 그리고 혹시 이제 합격점을 받으신 다음에 뭐 찾아보다가 보신 분들은 아, 나 이거 나왔는데 그러신 분도 계실 거예요. 굉장히 흔한 동력 전달 장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건 동력 전달 장치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제 이것도 이제 이게 이제 기어인데 뭐 이쪽인지 저쪽에 V벨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 뭐 그러니까 이제 힘이 전달이 되고 기어가 있으니까 기어끼리 맞물릴 거 아닙니까? 기어가 맞물리잖아요. 맞물리면서 기어가 돌아가면서 이 축에 의해 가지고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전달이 되고, 그리고 이게 얘가 돌아가니까 축도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V벨트도 돌아가고 이쪽에 뭐 벨트가 껴져 가지고 뭐가 돌아가는 그런 형태, 동력을 전달해 주는 장치다. 동력이 이제 움직일 동자에 힘력자를 써 가지고 이제 힘을 이렇게 움직이는 힘이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런 게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제 요 도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그리라고 제가 지시를 하냐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요거는 1, 2, 3, 5번. 표제란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본체, V벨트, 축, 스퍼기어를 그리라고 나와 있어요. 간혹 가다가는 이제 이 둘 중에 하나가 빠지고 커버를 그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커버. 여기서 이 4번이죠. 얘가 커버입니다. 커버예요. 이쪽도 이제 얘도 이제 커버라고 할 수가 있죠. 얘랑 얘가 커버인 거죠. 이렇게가 커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얘나 얘 둘 중에 하나가 빠지고 커버를 그리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좀 단순한 거를 5개로 낼 때 이렇게 다 같이 내는 경우도 있고요. 본체가 좀 단순하다 그러면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어쨌든 뭐 다 그릴 줄 알아야 되고, 제 교재의 다른 도면에 보시게 되면 이제 커버 그리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현장 강의 할 때 이제 요거 시험 본 친구들이 있거든요. 시험 보러 간 다음에 제가 꼭 하는 얘기가 5시간을, 저희가 시험 시간이란 말이에요. 5시간. 5시간을 무조건 다 채우고 나오라 그래요. 무조건 5시간을 다 채우고 나오라고 하는데 이게 뭐 한 2-3시간 만에 다 그렸나 봐요. 뭐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라 이제 그렇긴 하지만, 그래가지고 더 이상 앉아 있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뭐 그 정도로 공부하면 실은 다른 게 나와도 이제 붙었겠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에서 뭐 특별하게 뭐 복잡할 건 없고,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이 잘 해야 될 거는 이쪽에 여기 이제 평화샤가 있죠. 평화샤가 있고 너트가 있죠. 여기 이제 볼트는 없는데 얘가 볼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사산이 있는 거죠. 축의 끝에 나사산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안쪽에 여기도 이제 뭐가 어떻게 된 거냐, 축이 어떤 식으로 생긴 거냐 이런 걸 알 수가 없거든요. 제가 항상
게시판에 질문 받을 때도 그렇고 현장에서 질문 받을 때도 그렇고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대체 여기를 어떻게 그려야 되냐? 이게 뭐냐? 이게 좀 일자로 이렇게 생긴 거냐? 아니면 뭐 나사의 틈새 그 KS 규격집에 보면 게 있거든요. 그게 적용이 된 거냐? 어떤 건지 모르겠다 하는데 실은 여기는 뭐가 생긴지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이 실기 시험 같은 경우는 개념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실제 기계 설계자인 겁니다. 기계 설계자. 내가 기계 설계자이기 때문에 기계 얘기하자면은 이거를 내가 설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설계하는 사람이 전반적인 거는 어떤 지시를 받아서 할 수 있지만 세부적인 건 내가 정해서 해야 되거든요. 실제 일할 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 일할 때를 가정을 하고 여러분이 그거를 시험을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는 내가 정하면 됩니다. 내가 정한다는 거는 어떤 틀 내에서 정한다는 거예요. 무슨 여기가 무슨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는 일자로 그려도 실은 틀렸다고 할 수가 없고, 요런 식으로 틈새를 만들어 줘도 이런 식으로 틈새가 만들어져도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KS 규격집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나사의 틈새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거를 적용을 해주셔도 됩니다. 어떤 걸 적용해도 상관은 없고요. 틀렸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좀 더 어려운 거 넣으면 좀 좋겠죠. 근데 여긴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를 아시면 좋겠어요. 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양쪽이 똑같죠. 뭐 축 그릴 때 어떤 걸 적용해도 맞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일자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일자도 맞고 파는 것도 맞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렇게 반으로 자른 거를 위쪽은 반을 자른 걸 보여주고 있고 아래쪽은 그냥 날 것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보시게 되면 이제 이거 내부를 보여주고 있죠. 아까처럼 증감속 장치처럼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쪽을 이제 바라볼 때 안쪽이 보여지고 바깥쪽이 같이 보여질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는 이제 단면층에 보여지겠죠. 그래가지고 좀 보게 되면은 이렇게인데 이제 문제에 좀 어렵게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결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이러면 좀 보기가 힘들잖아요. 완전히 반으로 자르면 굉장히 편한데 반만 보여줘도 굉장히 편한데 그렇게 일부러 좀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면 이건 쉽기 때문에 이 정도의 좀 함정은 넣어놔야 좀 복잡하게 보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볼트가 이쪽에는 중심선으로 나타나 있죠.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 또 이쪽을 보면은 알 수가 있다는 거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2D 그릴 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2D를 그릴 때 조심해야 될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 그릴 때 얘기 드리는 거예요. 요거 그릴 때 이런 거 빼먹으면은 큰일 납니다. 빼먹으면 큰일 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요런 거는 실제 설계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도면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내가 규격집에서 찾아내려면 그것도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반드시 요거를 넣어줘야 된다. 반드시 넣어줘야 됩니다. 다른 거 다 잘 그리고 요걸 빼먹었다. 실격 아니에요. 실격은 아닌데 감점이 꽤 큰 감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대감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 볼 때 이런 게 잊어버릴 것 같다 그러면 실제 우리는 시험 볼 때 시험 보러 가시게 되면은 A4를 주는 게 아니고 이게 넘기는 A4 있죠. 신문지처럼 A3인데 넘기듯이 제 시험지를 줘요. 거기 빈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연필 말고 펜으로 이제 여기다 펜으로 표시를 해도 되고 어떤 내용을 빈 공간이라고 볼게요. 그럼 여기에 이제
공차, 뭐 도면 내 공차, 뭐 이런 식으로 써놓든지. 그리고 또 뭐 베어링에 대한 걸 까먹을 것 같다 그러면 뭐 베어링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써놓으면 안 잊어버리겠죠. 물론 이제 이런 식으로 써놓으면 안 되죠. 시험 볼 때는 좀 공간이 있습니다, 종이에. 그래서 색깔 펜도 가져가시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 빨간색으로 하고 뭐 중요하지 않은 건 파란색으로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자, 본체는 솔직히 말씀드릴 게 없어요. 이거 뭐 공부 좀 해보신 분들은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이게? 좌우대칭이잖아요. 좌우대칭이 얼마나 단순해요. 미러 기능 써도 되고 인벤터에서. 또 프로그램도 프로그램마다 미러 기능이 다 있기 때문에 실은 상관이 없죠. 자, 여기에서 이제 뭐 좀 주의해야 될 거는 여기를 바라보고 있는 게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게 AA를 기준으로 자른 거를 바라보고 있다죠. 이런 게 좀 중요하죠. AA를 기준으로 자른 상태 그리고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 바라보고 있는 얘 있죠. 얘는 스퍼기어가 아닌 거죠. AA를 자른 상태로 저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스퍼기어는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은 여기 축이 단면 쳐져 있잖아요. 여기를 자른 거죠. 여기 이렇게. 이 화면 특성상 이게 정확하게 자르긴 좀 애매한데 여기를 자른 상태로 잘라서 얘를 날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바라보고 있는 모양을 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 1 이거는 가스켓이라 그래가지고 일종의 고무 마개 같은 거예요. 고무 마개로 이렇게 막아놓은 겁니다. 가스켓이라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1mm 이렇게 돼 있고 얘는 이제 본체 크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따로 존재하는 거예요. 커버에도 포함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 그리스 니플 찾아서 잘 그리시는 거 이런 거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축 그릴 때 요거 있죠. 요 방향 잘 잡아서 그리셔야 되는데 이거는 크게 어려울 게 없어요. 이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축이 이 키 홈이 이런 식으로 파진 경우가 있습니다. 한쪽은 이렇게 파져 있고요. 다른 하나는 위쪽에 파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90도 돌아간 상태로 파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나오면은 머리가 좀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이거는 크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제 교재에 다른 동력 전달 장치는 좀 이렇게 돌려놨는데 굉장히 기본적인 게 나와가지고 실제 시험에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나왔어요. 이거보다 뭐 본체가 좀 더 복잡하게 나오긴 했는데 한쪽에 커버가 없는 상태로 나왔거든요. 근데 실은 보면은 투상이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좀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어느 정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별 문제가 없는데 공부를 조금 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운이 작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시험 운이라고 하는데 시험 운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걸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미리 뭐가 나올지 알고 알려주고 이거 범죄죠. 그거는 심각한 범죄죠. 이 시험 운이 나 이거 하나 공부했는데 이게 나왔어요. 천운이 다른 거죠. 그걸 보고서는 이제 후기 같은 데 보면은 인터넷에 보면 후기 같은 거 굉장히 많잖아요. 나 뭐 1주 만에 붙었다. 나 기계공학과인데 1주 만에 붙었고 나 실제 학교 다닐 때 공부 하나도 안 했다. 어떻게 공부를 안 하겠습니까? 4년 동안에 아무리 그냥 몰라도 그냥 앞에서 보기라도 했을 건데 그런 말에 넘어가지 마시고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되지만 이제 제가 강의에서 한 몇 가지들을 하는 이유가 있겠죠. 많이 나오는 게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필기 같은 경우도 시험 운이 있고요. 실기 같은 경우도 시험 운이 좀 작용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이유만 공부했는데 증감속 장치가 나왔다 그러면 좀 떨어질 수도 있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어떻게든 넘어갈 수 있지만 시간 틈틈이 나는 대로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좀 공부를 많이 해서 빨리 해서 합격하고 털어버려야 돼요.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 장기간 공부한다는 게. 또 시험비도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자, 이런 식으로 생긴 거 이렇게 좀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2D는 뭐 특별한 내용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90점 넘는 거의 100점짜리 도면을 만들 수는 없어요.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최대한 많이 넣는다고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3D는 이렇게 생겼고요. 실제 뭐 시험은 흑백으로 인쇄하는 거니까 이건 제가 그냥 이렇게 여기 맞춰갖고 이렇게 한 거니까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요걸 그려서 내시고 요거 그려갖고 이제 제출하시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증감속 장치랑 동력 전달 장치 이렇게 2가지 제가 좀 시험에 실제 나온 거 제가 시험 보러 가기도 하고 시험 보러 가고 또 조수를 통해서 어떤 시험이 나왔는지 복원을 해가지고 제 교재에 나온 걸 갖다가 참고를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